허지야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게 이메일로 문의 온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교육계 일선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연 내용을 함께 보시면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한국 고등학생 여러분, 호주 유학 서두르지 마셔요. 네,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부모나 교육 관계자분들이 한국 교육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어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사연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시죠. 자,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호주 영주권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보던 중 유튜브를 통해 호주 유학 클럽이라는 채널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심성의껏 알려주시는 것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유학 후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가진 사람으로서 의미 있고 도움되는 내용을 나눠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질문은 호주에 가기 전 군대를 먼저 다루는 것이 맞는 것인가 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학생이 그래도 대학교 한 3, 4학년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뒤에 내용 한번 보세요. 저는 2007년 6월생, 현재 나이로 18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야, 정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이 집 여러분들 그 뒤에 내용을 계속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 친구가 글을 하나하나 적는 이것이 일반 고등학생들하고 많이 달라 보여요.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문의 이메일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보면 정말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어떤 부분에서는 뭐 질문이 뭔지를 캐치하기도 좀 힘들 정도로 막 이렇게 그런 내용들도 좀 있는데, 이 학생이 글을 딱 보면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있잖아요. 이 학생은 꼭 호주 영주권 유학에 도전하지 않고 다른 뭔가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해도 이 친구는 정말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 이메일 내용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자, 계속 가볼게요. 호주 대학에 진학하려는 소망이 있으나 고등학교 내신이 좋지 않고 6등급 정도, 우수한 수능 성적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예, 이미 고등학교 2학년이고 현재까지의 그 내신 등급은 6등급이니까 이 상태로는 뭐 앞으로 고3 1년 동안 변화하기는 쉽지 않은 게 한국의 그 현실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퇴 후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고 검정고시 성적은 전 과목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검정고시, 뭐 예를 들어 학교 생활이 어렵다거나 학교의 그 교육 시스템이 우리 학생의 어떤 학업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요즘 뭐 전략적 자퇴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고등학교 2학년 친구가 스스로가 아직 부모님하고 상의는 안 한 것 같지만 자퇴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호주 대학교 진학과정, 파운데이션, 디플로마, 대학교 1학년 바로 진학,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많은 서치를 해보신 것 같아요. 무엇이 되었든 우수한 검정고시 성적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에 검정고시 성적을 이용하여 호주 대학에 진학할 계획입니다. 호주 대학에서는 한국의 그 검정고시 성적을 고등학교 졸업한 학력과 똑같이 인정을 해주거든요. 물론 뭐 아주 명문 대학에 아주 그 입학이 컷오프가 높은 학과들은 검정고시 성적으로 입학은 어려워요. 그럼 파운데이션을 하거나 뭐 디플로마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나름대로 서치를 오랫동안 해온 것 같아요. 제 궁극적인 목표는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기에 제가 이 대목을 보고 이제 이 사연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읽어보고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궁극적인 목표가 호주 영주권 취득이래요. 네. 호주에 있는 무슨 명문대학에 내가 입학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명문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궁극적인 목표가 호주 영주권 취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뭐 정말 뭐 이렇게 천방지축 막 이렇게 생각 없는 그런 친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취업이 언제 될지도 알 수 없고 점수를 따는 것에도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뭐 기술이 밀릴 경우에요. 살면서 예상치 못한 일에 의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일 수 있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호주 영주권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기가 더 좋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18살이잖아요. 좀 천천히
천천히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많은 경험들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은 나이예요. 예. 지금 28, 뭐 30대 초중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등학교 다니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제 나이로 내년에 군대 모집병으로 지원해서 입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자퇴를 하고 내년 1월에 군대에 지원해서 입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를 해도 군입대는 할 수 있는 모양이죠. 예. 근데 이게 여기서는 효율만 생각할 게 아닌 거죠. 예. 최종 합격이 되느냐에 따라서 입영을 언제 하게 될지는 달라지겠지만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1, 2월에 모집 지원하여 4, 5월에 입대를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어떤 군에 어떤 특기로 지원하게 될지는 생각해 봐야겠지만 아마 육군 어학병을 이 학생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뒤에 나오는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2026년 4월쯤에 검정고시를 볼 예정이고 18개월, 20개월, 21개월 복무기간이 다 다르지만 제대하게 되면 이제 호주 유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부러지는 학생 같아요. 물론 이게 어른들 시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합리적인 계획인지 아닌지 그건 떠나서 우리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이 스스로가 자기의 수년 후를 이렇게 조목조목 계산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는 건 참 기특한 이런 아들 하나 정도 있으면 참 든든할 것 같아요. 외국에 살다 온 적은 없지만 영어라는 언어를 어릴 때부터 항상 좋아했었고 가장 자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대목이 학생이 아마 유학을 생각한 배경 같아요.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바꾸고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영어 노래를 듣고 해석하고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영어 채널을 자막 없이 듣는 등 살면서 영어를 최대한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그래도 이 친구 나름대로는 노력을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부터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사교육을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안 받는 수준임에도 영어만큼은 모의고사 1등급을 뭐 가끔 100점도 나오는 이런 수준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만큼 영어 정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뒤에 내용은 또 조금 상관없는 본질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이라 제가 이 부분은 좀 정리를 좀 했고요. 학비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지원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학비를 내주실 수도 있고 혹은 빌려주신다면 나중에 취업해서 갚고 싶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부모님이 대학을 가는데 학비를 빌려준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고등학생들 그러지 않죠. 대학 학비는 부모님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오홀 비자로 유학점 먼저 써서 학비를 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스로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학비를 벌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워킹홀리데이로 왜 학비를 벌 수 없는지. 일반 그 기능 직종 있잖아요. 요리, 제빵, 자동차 정비, 목수, 뭐 타일 이런 직종들은 2년 과정이거든요. 2년치 학비가 뭐 2천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한 2년 정도면 자기 생활비 쓰고도 그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해요. 그러나 정규 과정의 학사, 석사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유학 올 사람이 워킹홀리데이로 자기가 스스로 자금을 마련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지금 이 친구처럼 영어도 꽤 잘하고 그리고 학업 능력도 그렇게 없어 보이지는 않아요.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를 그렇게 뭐 학원도 안 다니면서 공부를 그렇게 뭐 수능을 위해서 매진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친구들은 좀 더 정규 과정에 적정한 전공을 선택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정규 과정은 호주는 대부분 3년, 4년이거든요. 짧은 3년 과정, 뭐 간호학과만 하더라도 3년 과정의 학비가 9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걸 학생이 워킹홀리데이 1, 2년으로 학비를 벌어서 감당할 그 수준은 아닌 거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먼저 쓰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선택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호주 영주권 유학에서 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아껴주는 게 얼마나 큰 무기라는 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은 제 몫이지만 부모님의 학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할 수 없이 선택은 5홀을 가서 학비를 버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비가 없다 그러면 5홀밖에 없는데 그래도 군대 갔다 와도 뭐 21~22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차라리 한국에서 학비를 좀 버는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아요.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로 이렇게 2~3년을 거치면서 학비를 번다? 그러면
워킹홀리데이 2, 3년 이후에 내가 호주에서 학업하게 될 그 분야에 관련 없는 일을 워킹홀리데이 2, 3년 동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킹홀리데이 2, 3년 동안 내가 일해서 간호학과를 가겠다. 그럼 워킹홀리데이 2, 3년 동안은 간호하고 상관없는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내가 워킹홀리데이 2, 3년으로 돈을 벌어서 IT를 학사를 가겠다? 그러면 이 워킹홀리데이 2, 3년 동안은 IT하고 관련 없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고등학교만 졸업한 학력으로 내가 그 전공 분야에 무슨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을 하면 물론 좋은데, 네, 그러기는 쉽지 않죠. 대부분인 호스피탈리티 계통의 뭐 카페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쪽에서 알바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이런 것들로 2, 3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보내고 나중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잖아요. 학생 비자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것도 하나 또 변수가 되거든요. 우선 군대에서 나오는 월급을 일절 쓰지 않고 모을 경우 3, 4천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군대가 뭐 월급이 이제 예전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금까지 일일이 스스로가 이렇게 모아서 유학 비용으로 한번 써보겠다는 거죠. 군대 월급은 부모님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노력해서 안 쓰고 모을 계획입니다. 뒤에 내용 조금 제가 삭제를 좀 했고요. 학과, 대학교, 직업 등을 고민하기 전 우선적으로 자퇴와 검정고시, 그리고 군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학과와 대학교, 직업 등 호주에서의 생활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기성세대 아저씨 얘기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저희에게 이렇게 이메일 참 많이 주시거든요.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A 대학 갈지 B 대학 갈지 인서울 대학 갈지 이런 것만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고등학교의 어떤 과정이 정말 내가 비효율적이고 내가 원치 않는 자켓을 입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요, 긴 인생에서 어떤 하나의 과정을 매듭을 짓고 또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게 꽤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은 감히 제가 우리 학생한테 조언을 하자면,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선 고등학교 과정을 잘 이수를 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할지, 한국에서 공부할지 호주에서 공부할지, 본인 의지대로 정말 내가 호주에서 공부하는 게 꿈이다라고 하면 그러면 전공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공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군대를 제대한 이후에 그래도 20대 초반이에요. 그때 호주에 와도 지금 본인처럼 늘 핸드폰에 모든 언어를 다 영어로 바꾸고 자막 없이 영화도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스스로를 영어에 노출하고 이렇게 할 정도의 어떤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군대 제대한 다음에 호주에 유학 와도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인 서포트를 다 해주고 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호주 유학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건 맞아요. 그래야 호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종류가, 내가 호주에 유학을 고등학교 때 왔냐, 중학교 때 왔냐, 초등학교 때 왔냐,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20대 후반에 왔냐,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학생의 조건에서는 저는 여전히 고등학교 과정 잘 마무리 짓고 군대 과정까지 좀 잘 마무리 지은 다음에 생각을 해도 절대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퇴 후 군입대 그리고 검정고시 응시가 제 꿈인 호주 영주권 취득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올바른 판단인가는 저한테 물으신다면 다시 한번 충분히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처음이기에 생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호토바기가 이 친구한테 좀 정리해서 조언을 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한테 드린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 학교가 교우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도저히 내가 등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치시고요. 그리고 학생이 보기에는 그게 효율적이고 지름길 같아 보이는 것도 때로는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듯 보여도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군대 과정도 잘 마무리 짓고, 그런 다음에 유학을 생각해도 절대
늦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한테는 우선적으로는 내가 어떤 전공을 할지, 전공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학비도 얼마가 들지, 필요한 학비가 나와야 또 부모님하고 또 깊이 있는 자금 문제에 대한 또 상의도 해보고 내가 유학 갈 시기도 좀 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공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면 좋겠고요. 자, 이 방송을 보셨던 우리 학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좀 보셨다라고 하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우리 입시 제도가 참 고등학생들한테, 한국에 왜 우리 그 은퇴하신 연령대 분들 중에 아주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편지를 하나 보내면 충분히 그런 분들이 무료로라도 일선 고등학교에 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다양한 그 경험 얘기들, 인생 얘기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마련될 것 같은데, 혹은 저명한 그런 뭐 기업 CEO나 이런 분들도 대학에 가서 우리 대학생들한테,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들한테 많은 조언들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국의 대학교는 요즘 있잖아요, 전부 다 재수, 삼수, 반수라고 그러죠. 대학에 합격은 했으나 지금 내가 이 대학에는 관심 없고 이 과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내가 로스쿨 다시 가야 된다, 혹은 의대를 가야 된다. 심지어는 의대 로스쿨 간 그 학생조차도 인서울에 있는 의대를 가야 된다, 인서울에 있는 로스쿨을 가야 된다, 다시 재수, 삼수, 뭐 반수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생은 어떻습니까? 더 하죠. 입시가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이 중요한 인생을 고민하고 있을 이 나이에 좀 좋은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조언자들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기회를 못 주고 있는 게 너무, 뭐 한국에 제가 있지는 않지만 호주에서 이렇게 있는 학생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상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제게 이메일 문의 준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등학생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라고 하면 유학은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좀 더 천천히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충분히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씁쓸하게, 기성세대 입장에서 좀 씁쓸하게 영상을 마쳐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